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퇴직금 통장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 묵혀뒀던 묵은 김치를 꺼내서 전을 부치고 혼자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아, 그 시원하고 알싸한 막걸리가 제 속을 태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 막막함이 저를 태우더군요. 100세 시대라는데 가진 돈은 없고 살 날은 많이 남았다는 게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제발 이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이야기, 이 막걸리 한 잔에서 찾은 인생의 진짜 해법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디 저처럼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직장 생활을 30년 넘게 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몸은 편안한데 마음은 더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늘 가야 했던 곳이 사라지니 하루가 텅 빈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 혼자 점심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있으면 왠지 모르게 초라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빠나 남편 또는 회사의 직원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 한 사람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밥을 차리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반찬통을 아무리 뒤져봐도 딱히 손이 가는 것이 없더군요. 뭔가 화려한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냉장고 깊숙한 곳에 묵혀뒀던 묵은 김치였습니다. 그 김치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익숙한 맛, 늘 내 자리를 지켜주던 그 맛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반찬은 다 제쳐두고 묵은 김치 몇 포기를 꺼내 숭덩숭덩 썰어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묵은 김치로 전을 부치는 동안 집안 가득 퍼지는 지글거리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저를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기름에 부쳐진 김치전은 바삭하면서도 시큼하고 그 맛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딱히 거창한 반찬이 아니었지만 이 단순하고 소박한 맛이 오히려 제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김치전과 함께 마실 것을 찾다가 냉장고 구석에 있던 막걸리 한 통을 꺼냈습니다. 막걸리 잔에 하얀 술을 가득 채우고 바삭하게 부쳐진 김치전 한 조각을 집어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막걸리를 한 모금 들이키니 그 시원하고 알싸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잠시나마 제 속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막걸리 한 잔이 저에게 주는 일시적인 위안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막걸리 잔을 내려놓고 김치전을 씹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한가하게 술이나 마시며 시간을 보내도 되는 걸까? 남들 다 바쁘게 움직이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하는 죄책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일할 때는 퇴직만 하면 만사가 편할 줄 알았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 눈앞의 평화가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불러왔습니다. 마치 시계 태엽이 풀린 것처럼 제 삶의 중심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 막걸리 한 잔이 저를 위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 현실을 비웃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막걸리 잔을 다 비우고 저는 스스로에게 가장 무거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퇴직한 모든 시니어가 마주하는 가장 근원적인 고민이자 제가 가진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저를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김치전은 이미 다 식어버렸고 식탁 위에는 묵은 김치 냄새와 막걸리 잔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막막한 고민은 저만의 것이 아닐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을 안고
저는 다음 날 아침을 맞이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막걸리 한 잔을 마신 뒤 제 머릿속은 온통 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나 100세 시대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진 돈이 많지 않은 저에게 100세는 축복이 아니라 잔혹한 벌칙처럼 느껴졌습니다.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공포였습니다. 당장 쓸 생활비,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까지 머릿속으로 구체적인 돈 계산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니 통장에 남아있는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속도로 돈을 쓰다가는 과연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지 밤새도록 계산기를 두드리며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듣는 이야기는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개는 자식들에게 빌딩을 물려줬다더라. 다른 친구는 은퇴하고 전원주택을 사서 여유롭게 산다더라. 같은 소문들 말입니다. 그때마다 제 텅 빈 통장과 묵은 김치로 만든 김치전이 떠올라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저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겉으로 태어난 척 웃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왜 저 친구들처럼 여유롭지 못할까 하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렸습니다. 젊을 때는 경쟁하며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노년이 되니 돈이 곧 여유이자 존엄인 것 같았습니다.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후회라는 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젊었을 때 왜 좀 더 아끼지 못했을까? 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그 돈을 썼을까 하는 후회가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특히 자식들 교육이나 결혼 때문에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많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들이 다 내 노후 자금을 깎아먹은 것 같아 속이 상했습니다. 그때 그 돈을 조금만 아꼈더라면 지금 이렇게 밤잠을 설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미련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해도 돌이킬 수 없는 법인데 저는 매일매일 과거의 선택을 자책하며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100세 시대는 분명 인류의 축복일 텐데 저에게는 그저 길어진 불행처럼 느껴졌습니다. 건강하게 살 날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돈 없이 오래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내야 하나 하는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았습니다. 묵은 김치전과 막걸리가 주는 잠깐의 위안도 이 돈에 대한 공포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이 불안은 현실이었고 저는 이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통장 잔고가 바닥나는 것보다 마음의 잔고가 먼저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묵은 김치전의 시큼하고 짭조름한 맛은 저를 과거의 쓰라린 기억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묵은 김치처럼 제 인생에도 오랜 시간 묵혀둔 고생담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오로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몸이 부서져라 뛰어다녔습니다. 그때는 돈을 버는 것이 곧 삶이 전부이자 가족의 행복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땀 흘려 번 돈으로 가족들에게 옷 한 벌,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줄 때가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쫓아다니면서 저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취미,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심지어 내 자신의 꿈까지도 돈이라는 현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해야지 하고 미뤘던 일들은 결국 영원히 오지 않는 나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희생이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혼자 묵은 김치전을 먹고 있으려니 그때의 포기들이 마치 김치처럼
시큼하게 목을 막아왔습니다. 혹시 그때 돈을 조금 덜 벌었더라도 내 마음이 시키는 일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지금 이렇게 공허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정작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그 돈을 제대로 쓸 줄 몰랐던 것도 문제입니다. 돈을 쫓느라 정신이 없어서 주말에도 일만 하거나 지친 몸으로 잠만 잤습니다. 돈이 통장에 쌓일수록 제 마음속의 행복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 친구와의 진솔한 대화, 건강 같은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것들의 가치를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돈을 벌었지만 진짜 행복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돈이 많은데도 마음은 늘 불안했고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돈에 대한 집착이 지금의 막연한 불안을 만든 것 같아 씁쓸합니다. 돈이 목적이 되었을 때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지금 이 묵은 김치전 한 조각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불안했고 지금도 불안합니다. 결국 돈의 액수가 저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묵은 김치처럼 제 삶의 경험과 후회들이 이렇게 시큼하게 익어버린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 쓰라린 과거를 마주해야만 저는 앞으로 남은 삶을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막걸리 잔을 연거푸 비웠습니다. 잔이 비워질 때마다 제 마음속의 허무함은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막걸리 잔을 가만히 내려다보니 그 속에 제 빠르게 흘러간 인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잡을 수 없는 시간처럼 은퇴 후의 삶은 너무나 막연하고 무상했습니다. 젊을 때는 늘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끝내야 한다. 아이를 대학에 보내야 한다 같은 명확한 목표들이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그 목표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사회에서 쓸모가 없어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는 상실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도 그 일상 속에서 내 존재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회사의 직원이자 가장이라는 역할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그 역할이 사라지니 정체성의 혼란이 왔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막걸리의 취기를 타고 점점 더 강하게 저를 압박했습니다. 이 막연함과 목표 상실은 저를 극도의 고독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가족들이 곁에 있어도 친구들과 연락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을 이해해 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문득문득 혼자 남겨졌다는 쓸쓸함이 엄습해왔습니다. 나만 이렇게 막막하게 사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목표를 잘 찾아서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더 고립시켰습니다. 저는 이 불안감을 쫓아내기 위해 억지로라도 뭘 하려고 애썼습니다. 청소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행동은 잠시뿐이었습니다. 활동을 멈추고 혼자 앉아 있으면 불안과 허무가 다시 저를 덮쳐왔습니다. 이 막걸리 한 잔이 저를 잠시 위로해 줄 수는 있었지만 삶이 근본적인 목표를 대신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잔이 비워질수록 불안은 더 커졌고 저는 이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 불안의 실체를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제 마음을 갉아먹는 불안의 실체는 결국 비교와 책임감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퇴직 후에도 계속되는 남들과의 비교는 저를 끊임없이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보다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 김치전과 막걸리는 더욱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이 막연한 질투심과 상대적 빈곤감이 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제가 가지지 못한 것에만 집착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아프게 한 것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많지 않으니 혹시라도 나중에 병이라도 들면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게 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이 두려움은 저를 가장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 책임감과 두려움이 합쳐져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늘 억지로 긍정적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취미를 만들어라, 여행을 가라, 재미있게 살아라 같은 말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조언들은 저의 현실적인 제 정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주는 공식화된 해답은 저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저만의 해답, 이 막걸리 한 잔과 김치전처럼 제 상황에 맞는 해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막걸리 잔을 탁 내려놓고 그 불안의 실체를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불안은 돈의 액수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이 주는 자유와 존엄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비교는 외부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그림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질적인 부족함보다 저를 괴롭히는 것은 정신적인 빈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나 제 삶을 제가 가진 것들을 중심으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김치전과 막걸리를 통해서 저는 드디어 불안의 근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불안함을 덜어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자 제가 매일 세고 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매일 통장에 돈을 세며 불안해했는데 이제부터는 남은 시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줄어들기만 하지만 시간은 저에게 새롭게 주어진 가장 값진 재산이었습니다.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건설적인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소모하는 시간이 아니라 저를 다시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을 말입니다. 저는 이 막걸리 한 잔 앞에서 인생 의덧셈과 뺄셈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물질적인 욕심과 남들과의 비교심을 덜어냈습니다. 이것들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기는커녕 제 마음의 평화만 갉아먹는 쓸데없는 짐이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관계와 베풀물 더하기로 했습니다. 물건을 사모으는 것보다 사람들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것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작은 봉사활동이나 이웃돕기를 통해 제가 가진 경험과 시간을 나누는 것에서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소일거리 의미를 재정의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은 버렸습니다. 당장의 큰 돈 대신 작은 용돈벌이라도 좋으니 이를 통해 성취감과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돈이 아닌 일 자체가 주는 의미 말입니다. 아파트 경비일이나 간단한 사무보조처럼 큰 기술이 필요 없더라도 제가 가진 성실함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좋았습니다. 일은 저에게 돈을 주는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다시 느끼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작은 일거리나 봉사활동에서 오는 나는 아직 쓸모있다는 가치제 발견은 저에게 큰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돈이 통장에 쌓이는 것보다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았다는 만족감이 쌓이는 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이 깨달음 덕분에 저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늘 하루의 가치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막걸리 잔을 채우는 행위 대신 제 남은 시간을 의미 있는 행동으로 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불안함을 덜어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자 평범했던 김치전 한 조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던 김치전. 그 소리가 주는 평화로움과 김치와 밀가루가 만나 고소하게 익어가는 그 냄새에 온전히 몰입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단순한 요리 과정이 저에게 예상치 못한 마음의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김치전을 부치는 일에만 집중하는 동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잠시나마 멈췄던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단순한 행위를 통한 현재의 마법을 체험했습니다. 인생의 거대한 숙제 앞에서 헤매기보다는 눈앞의 작은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치전처럼 단순한 행위에서도 이렇게 큰 평온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동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만 붙잡고 씨름했을까 후회되었습니다. 행복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고 단순한 것에 있다는 것을 김치전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냉장고 속에서 오랜 시간 묵혀져 깊은 맛을 내는 묵은 김치처럼 우리의 삶도 나이가 들수록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맛으로 익어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의 김치가 풋내나는 맛이라면 노년의 김치는 깊은 성숙함이 있는 맛입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경험과 고난들이 헛되지 않고 이 묵은 김치처럼 세월의 지혜로 익어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가진 재료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랜 경험과 충분한 시간이라는 귀한 재료 말입니다. 돈은 부족할지 몰라도 이 귀한 재료들을 가지고 저는 남은 삶을 최고 요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묵은 김치전 한 조각이 저에게 마음의 풍요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막걸리 잔을 보며 불안해하는 대신 저는 이제 남은 시간을 보며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불안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 묵은 김치전처럼 든든한 마음만 남았습니다. 막걸리 한 잔을 비운 날 밤, 저는 비로소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막걸리가 저에게 가르쳐 준 가장 큰 지혜는 이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라는 거대한 질문 대신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로 질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불안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늘 하루의 작은 행복과 의미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년의 가장 현명한 해법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에 돈이 아닌 마음의 잔고를 채우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일시적이지만 작은 감사와 베풀면서 오는 정신적인 풍요로움은 영원히 남아있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기로 했습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이웃에게 따뜻한 국을 나누거나 작은 봉사활동을 통해 나의 시간과 경험을 나누는 것 말입니다. 현명하게 사는 노년의 삶은 단순함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햇볕을 쬐며 건강을 챙기고 매일 소중한 사람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관계를 단단하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작은 소일거리라도 하며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돈은 부족할지라도 마음 많은 부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함께 막걸리 잔에 담긴 불안함을 시원하게 비우고 묵은 김치전처럼 깊고 든든한 행복을 찾아갑시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남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평화와 감사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의 가장 빛나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